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학습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내용은 대학생활 혹은 미래의 목표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학습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한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활용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교육 내용 4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 모두가 포트폴리오 작성의 필요성을 알고 바로 작성을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의 활용법을 알고 미래의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학생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2가지 학습 목표를 위해서 대학에 왜 진학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대학에 왜 왔어요? 라는 질문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왜 왔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드려보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잘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저 역시도 대학에 입학한 이유는 저희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갔습니다. 대다수가 다 가니까 그냥 그것이 남들 하는 만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별로 목표의식이 없이 대학에 갔었죠. 그런데 저 같은 학생도 있었지만 다르더라고요. 자,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51%나 취업을 생각하고 대학에 진학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전공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요. 22%로 확인이 됩니다. 대학 생활의 낭만, 로망 느껴보고 싶어요. 저 같은 학생들도 있네요. 부모님,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요. 남들이 다 가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기타 의견도 있습니다. 자, 한국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지금 현재 취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전공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자, 이 2가지만 합치게 되면 73%가 되게 되는데 전공을 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어서 이 역시도 전공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업이나 연구 활동이나 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 본인이 학습한 것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역시 73%는 취업을 위해서 진학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학 4년간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목표를 잘 설계하고 그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내가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학업이나 진료 관련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들로 구성을 해놓은 묶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사진 파일집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준비하는 게 편안한 학생들은 컴퓨터의 파일로 하나씩 본인의 자료들을 저장하는 방법도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저는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수집한 것도 있습니다. 종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종이 활용이 더 편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A4 파일집을 하나 사서 하나씩 끼워 넣는 것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포트폴리오 안에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성취한 결과를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넣어두셔야 되고요. 거기에다 학생들이 거둔 성과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총 결과물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생활의 학습 포트폴리오다라고 정의 내리고 갑니다. 자, 이 학습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잘하게 되시게 되면 우리는요.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작성을 하다 보면 점점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맞아지는구나,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독성 있게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내가 잘 준비하고 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는 성공 심리가 생기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발생되게 되면 성공에 나설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호르몬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거기에다가요,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에 맞추어서 적기 때문에 학점 관리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차후에 취업을 하실 때도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공유합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로 개발 및 취업을 위한 단계를 먼저 살펴보면 이 단계에 맞춰서 구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본인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에 온 학생들이 전공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어요 라고 한 학생들은 학습하고 싶었던 전공 분야, 직무 분야 있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미래 설계를 본인에게 맞추어서 쭉 준비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 분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맞추어서 미래 설계와 로드맵이 먼저 우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올 때 저 역시도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너 선생님 해라 라고 했어요. 저는요. 그때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크게 사춘기를 부리진 않았지만 엄마 말을 안 들어야 될 것만 같았어요. 사춘기는 이렇다잖아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이 생각을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너무나 많지만 엄마 말은 안 들어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던 사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엄마가 네 선생님 해라 라고 할 때 선생님 빼고는 다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어느 과를 갈까 라고 할 때 저희 엄마가 교대 가라 라고 할 때 그 교대 빼고는 다 가야지 라고 했었어요. 자, 이것은 본인이 다른 목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대학에 갈 때 남들 가니까 그냥 왔고 하고 싶었던 분야는 없었지만 그냥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별한 목표가 없어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왔지만 내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자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자기를 잘 이해하는 방식은 사실은 교과 외 프로그램에서 성향 검사 많이 하실 수 있죠. 고등학교부터 해왔을 겁니다. 홀랜드 검사를 통해서 전공 과목에 대한 혹은 대학의 전공을 어떻게 해라라고 상담을 받고 대학의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 성향 검사 결과지와 해설지를 다 모읍니다. 우리 교내에서는 MBTI, 홀랜드, 디스크, MMPI, 교리 분석, 애니어그램, 스트레스 진단 등의 진단지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진단지를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많이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고용노동부의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돼도 여기에 대한 검사와 유사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홀랜드 검사는 직업 선호도 검사를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다. 워크넷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공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이해 검사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이 자기 이해가 잘 되고 나면 교과 및 비교과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을 개인 역량 관리라고 하고요. 개인 역량 관리가 잘 되게 되면 취업 목표가 설정이 되고 취업 스킬이 향상되면서 우리는 성공적인 취업이 바로 취업을 위한 단계가 되게 되죠. 우리 항목별로 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상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는 제가 앞에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진단 검사지를 다 모아주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검사지만 모으시면 안 됩니다. 왜? 검사지 모으고 나면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십니까? 검사지 받아서 나중에 어디에 뒀는지 모릅니다. 저도 대학 때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 검사지 받은 걸 쭉 모아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선 파일집에 꼽습니다. 혹은 저는 더 잘 보관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 스캔하십시오. 요즘은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날짜 적어둡니다. 그럼 날짜별로 내가 했던 검사지가 나오게 됩니다. 검사는 제가 하나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다 하십시오. 왜?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요 라고 이야기 드렸죠. 옆에 있는 표 보이시지요? 이 표는 검사한 내용을 스스로가 정리하는 겁니다. 검사만 해서 끝이 나게 되면은요. 아, 나 D형이래. 나 I형이래. 나 교류 분석에서 이렇게 사용한대. 나 애니어그램에서 8번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래서 그 검사 방법에 따른 유형 그리고 검사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 방법, 유형. 그런데 검사 결과지를 보면 나를 위한 검사 결과지는 맞지만 결과지 안에 내용을 열어보시게 되면은요. 유형별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작성은 되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모두 다 본인에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것만 체크해서 개인적인 성향으로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일자 꼭 작성합니다. 왜 검사 일자를 작성하냐면요. 성향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옆에 있는 동료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리고 내 생활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따라서 내 성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차후에 내 성향은 또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일자 작성합니다. 저기 뒤쪽에 있는 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요, 어떻게 파일을 보관했느냐라는 겁니다. 원본 파일을 보관한 것을 페이지로 작성하거나 파일명으로 작성해서 보관을 해두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검사 방법은 3칸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3칸 줄을 더 늘려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통합적 본인 성향 분석이라고 큰 칸을 하나 비워놨습니다. 검사를 하나만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를 수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해둡니다. 그럼 자기 이해만 잘하게 되면은요, 어떤 직무에 어떤 일이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기 이해가 잘 끝난 학생들은요, 이렇게 파일을 잘 준비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이해가 잘 끝난 학생들은 개인 역량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개인 역량 강화는 어떠한 항목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느냐?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우리는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이 활동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과 활동 자료입니다. 과목별로 학습 성과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목에서 수행이 되는 과제물 있죠. 교수에게 제출하고 나면 끝인가요? 가끔씩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손으로 적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손으로 작성해 주는 거 제가 보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저는 손글씨 보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주고 나면 버려진 과제물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럽니다. 파일이 삭제가 됐어요. 프린트하고 나서 지웠는데 지금 프린트한 과제가 없어서 며칠 뒤에 제출할게요. 아니요. 그 과제물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내가 했던 학습 성과입니다. 교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과제물을 내어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 직무 역량 그리고 교과 내용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제물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물을 수행함으로써 나는 내 역량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량 강화했는지 과제물 혹은 팀 프로젝트를 했다면 팀 프로젝트, 토의를 했다면 토의 회의 기록지까지도 모두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성적이 나오게 되면 한 학기에 성적 증명서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둡니다. 실습 자료가 있다면 실습 자료, 실습 자료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면 결과물, 사진,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모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비교과 활동 자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교과 활동 과목 많죠. 자격증 취득하는 교과목,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모두 다 활용하시게 되면 활동 자료들을 하나씩 모아두셔야 됩니다. 수업 듣고 왔어요.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요약 정리하신 부분도 역시 나의 활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보 도우미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했습니다. 예, 이 역시 모두 다 비교과 자료 혹은 교외 활동 자료로 준비해서 모두 다 챙겨두시면 됩니다. 혹시 띠디디 타는데 괜찮은가요? 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신호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고 할까요? 아, 네, 박수 치고 한 2초 정도 좀 크게 쳐주시고 한 2초 정도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역량 강화입니다.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교과 교육활동 및 비교과 교육활동 자료들을 모두 다 수집하셔야 됩니다. 교과 교육활동 자료는
그냥 학교에서 교과목에 맞추어서 수업하고 그 수업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달라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제물, 팀 프로젝트, 성적, 실습한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과제물을 낼 때요, 수기로 예쁘게 적어서 내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내고 나면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과제물은요, 제가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냥 성적 내고 나오면 끝납니다. 저는 채점하고 나면 끝이 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 과제물이 본인 역량 강화 자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잘 챙겨두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드리고요. 팀 프로젝트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 팀 프로젝트 할 때 회의 기록지 있을 겁니다. 기록을 하신 회의 기록지까지도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성적 관리하시는 부분, 그리고 실습했을 때 했던 부분, 사진 촬영, 그리고 실습했을 때 결과물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 교과 활동 자료입니다. 비교과 활동은요, 실무 현장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 비교과 교육입니다. 교내에 보면 비교과 프로그램 있으시죠? 그 비교과 프로그램 모두 다 들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미래 내 직무가 설정되어 있는 학생은 이 직무 역량 개발과 연결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어주시고요. 들었던 비교과 프로그램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으셨으면 어떤 걸 들었는지, 언제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됐는지 라는 것을 기록을 해둡니다. 사진 촬영도 물론 필요하시면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과 활동 외에도 교회 활동으로 봉사나 그리고 홍보 활동, 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무작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미래 설계가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과 연결된 취업과 연결된 곳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예전에 다녀왔어요.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기타 활동의 이력형 서류서에 한 줄 쓰고 나면 끝납니다. 그때 뭐 했는지, 내가 홍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서포터즈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한 일마다 사진과 기록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들을 잘 기록하실 때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하시면 되냐면요. 꼭 작성하셔야 되는 거 화면에 별표로 나타내 드렸습니다. 힘들었던 점, 과제물을 수행할 때, 팀 프로젝트 할 때 이 교과목을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들었던 점. 근데 힘들었던 점만 적으면 안 되고요. 이 힘들었던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은 어떻게 배웠는지 힘든 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알게 된 점과 교과목이나 거기 그 비교과 교과목 같은 경우에 현장 사진 같이 찍어 두시게 되면 차후에 기억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같이 촬영하셔서 보관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역량 강화를 증빙 자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차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목차로 만들어내실 때 어학 능력, 영어, 제2 외국어, 혹시 자격사항, 수상한 사항이 있다면 수상사항, 장학금 수혜사항, 교내 활동, 인턴십,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그리고 기타 활동. 저는 이렇게 항목을 꾸려봤지만 저는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항목을 바꾸셔야 되겠죠. 제가 했던 활동은 지금 이 줄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느리셔야 되겠죠. 자, 개인 역량 강화에서 활동으로 연결됐던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던 점, 알게 된 점, 현장 사진,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공유를 드립니다. 이 증빙 자료의 목차를 만들어 두시게 되면 어떤 게 내가 부족한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지 목표를 세우고 나서 틀을 만들어 두게 되면 그 틀에 채워지지 않는 빈 줄을 보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찾아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공유를 드리고요. 이 목차에 맞추어서 뒤쪽의 자료를, 첨부 자료를 하나씩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만약에 희망 직무와 직업이 정해졌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희망 직무와 그리고 직업, 가고 싶은 회사가, 기업이,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던 학생이라도 개인 역량 관리를 충분히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이런 역량을 준비했으니까,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소유한 지식, 기술, 태도들을 잘 구분해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취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취업 목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취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희망 기업 정하지요. 희망 기업 정하면 이 포트폴리오 안에 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기업 분석 들어가야 됩니다. 희망 직무나 직업 정해졌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직무 분석 들어가야 되겠죠. 직무 분석 안에는 필요한 요구 역량들이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존 포트폴리오 자료라 분석일 정리를 해봅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혹은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되는지를 정리를 한 후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년, 학기별 로드맵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 분석 종합 자료로요. 로드맵 작성이 끝난 학생들은 스왑 분석해 주시고요. 스왑 분석을 통해서 성공 방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 목표가 설정된 학생들이 어떻게 직무 분석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에 보게 되면 직무 기술서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하고 구조화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채용 전에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 특히 공공기관은 지방 공기업까지도 모두 다 직무 기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그 직무 기술서를 다운로드 받아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직무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연결된 직무 기술서를 다운받습니다. 만약에 회사까지 정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직무 기술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직무 기술서가 없는데요, 해당 회사에 라고 하는 학생들은 취업 정보를 찾아봅니다. 저는 지금 1학년인데요, 2학년인데요. 그래도 찾아봅니다. 그 취업 정보 안에 직무 기술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뽑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필요 역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직무 기술서를 열어본다. 그 직무 기술서를 열어서 능력 단위를 조사한다. 어떠한 세부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부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직무 수행 능력을 하는지, 지식은 어떤 게 필요한지, 기술은 어떤 게 필요한지, 태도는 어떻게 필요한지, 개발 방안까지도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구조화된 직무 기술서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능력 단위, 글자 그대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직무 수행 내용,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NCS 기반의 직무 기술서를 기업이나 기관에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 단어 그대로 되어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메모지 펼치고 컴퓨터 펼쳐서 바로 실시를 해보시게 되면 아, 이 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무 기술서를 분석하게 되면 나의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직무 역량을 확인한 학생들은 다시 되돌아가서 개인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쭉 적습니다. 직무 기술서에 나왔던 직무 역량,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쭉 적고 나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교육을 통해서 할 것인지, 훈련을 통해서 할 것인지.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 비교과 활동들이 교육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훈련 내용 같은 경우에는 훈련 기간을 통해서 교육 학교 내의 교육이 아닌 다른 훈련 기간을 통해서 받으신 것을 작성하시면 효율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학기, 학년, 시간, 학점 모두 다 이것을 목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교 내의 교과목을 통해서도 직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A라는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학습하고 있는 교과 내용과 연결이 된다면 교육명, 우리 학교에 있는 교육 교과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몇 학년, 몇 학기에 몇 시간 들었는지, 그리고 몇 학점 들었는지를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요. 이 안에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지요? A라는 교과목을 들었을 때 교과 활동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습니까? 교과 활동을 정리할 때 과제물 정리하고요.
팀 프로젝트 정리하고요. 거기에다가 사진이나 회의록까지 정리해 주세요. 이 교과목을 통해서 알게 된 점까지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타 사항 보고서 활동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역시 어땠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를 작성함으로써요. 우리는 개인 역량도 강화되고 취업 스킬도 향상이 되게 됩니다. 역량 강화와 취업 스킬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 역량이 강화된 이 학습 포트폴리오를 열게 되면 내가 입사 지원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왜? 가끔씩 입사 지원서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서류형 입사 지원서는 잘 씁니다. 그런데 이력형 입사 지원서는 잘 씁니다. 그런데 서류형 입사 지원서는 서술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입사 지원서에 질문들이 나오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언제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작성해 주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면 우리 학생들 어떻게 쓰겠습니까? 나는 힘들었던 적 없는데요. 대다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학습 포트폴리오를 열어봅니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 분명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학습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내가 교과목을 수행하는데,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게 힘들었는지 작성을 합니다. 왜 힘들었던 내용은요, 직무 역량과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 포트폴리오를 열어 이 회사와 연결된 내용, 혹은 이 직무와 연결된 내용 중에서 우리 기관이 원하는, 우리 회사가 원하는 그 내용들을 도출해서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들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 하면서 몇 년 전에 SNS 열어봅니다. 어떤 생각 드나요? 그때 그랬지 라는 생각 들죠. 그때 그랬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대학에 왔습니다. 혹은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왔습니다. 대학에 온 목표가 마지막에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라고 하면 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본인이 스스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정 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료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혹은 내 성적, 자료를 단순하게 모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내가 느꼈던 점을 잘 기록을 해두시고 항목별로 구분해서 두셨을 때 한눈에 보이는 자료가 되었을 때 보다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꿈을 향한 도전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인 대학이라는 장소에 왔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단계는 바로 기록입니다.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교과목이 다 끝난 후에 1년 끝나고 해야지. 성적 받고 나서 해야지. 성적 받고 나서 정리하면 되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기억력을 잊혀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과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기록을 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점. 교수님에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록합니다. 기록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들나요? 나 성취 욕구가 달성이 되게 됩니다. 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됐어. 본인 성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포트폴리오는 교과목이 끝나고 과제를 내고 팀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에 있었던 인상적인 것, 알게 된 것, 힘들었던 것, 기타 등등 내가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의 최대한 목록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둡니다. 사진을 찍어 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기억력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셨을 때 성공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학습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3단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단계, 문서화합니다. 나의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내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자기 이해부터 개인 역량 강화, 거기에다가 회사가 정해지게 되면 회사의 기업의 기업 분석 자료, 직무 분석 자료, 그 자료가 끝나게 되면 앞에 있던 자료들 중에서 직무에 관련된 자료들만 다시 도출해서 A 회사에 가기 위한, A 직무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따로 묶어서 정리를 해두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 정말 잘 준비했어. 성공에 점점 더 다가설 수 있게 되겠죠. 성공에 점점점 다가설 수 있게 되는 우리 모습이 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매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매체는 입사 지원서입니다. 단 2장, 단 3장, 단 1장. 이 짧은 시간에 서류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은요, 기존에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서류로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4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 돼서요, 졸업 시점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놓은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에 적으려고 하니까 자기소개서 안에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용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이유는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인재개발처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도출하면 좋을까요? 의논합니다. 직업상담사 선생님과 의논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꾸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멋지게 꾸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기업가 한 명 중에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브랜슨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게 있나요? 브랜슨이 대답했습니다. 뭐 지니고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 있나요? 휴대폰? 휴대폰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나요? 휴대폰의 용도만 잘 쓰시게 되면 이건 역시도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 어떤 걸 지니고 다니시나요? 거울? 본인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 책? 브랜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뒷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작은 노트입니다. 여행을 가도 반드시 가지고 다니죠. 이 노트가 없다면 버진그룹은 지금처럼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노트에다 뭐 하겠습니까? 기록하고 기록하고 기록합니다. 제가 휴대폰도 좋습니다 라고 했던 건요, 휴대폰에 기록하고 기록하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요즘 SNS가 발전이 되니까 나만 보기 위해서 SNS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블로그나 밴드에 스스로 가입하셔서 본인 혼자 가입하셔서 본인의 자료를 쭉 모아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폴더별로 잘 정리하시게 되면 그것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리한 것에 끝내지 말고 나중에 항목별로 체계화해서 이 부분이 이 직무 역량과 연결이 되는구나. 체계화해서 구분지어 두셔야지만 그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자료들을 구분해 두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은 많은 자료가 있는 학생보다도 부족한 학생이 되게 되겠죠.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기자가 오나시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나시스가 대답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교훈을 알려줄게요. 과연 뭘까요? 100만 달러짜리 교훈.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100만 달러입니다. 굉장하죠? 무엇인지 봤더니 항상 노트를 가지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하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나의 일상생활을 모두 다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시게 되면은요, 이것이 100만 달러짜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미래 사회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멋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당장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부터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고요.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저는 가고 싶은 회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직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부터 하라고 했지요? 기억합니까? 기업 분석, 직무 분석부터 합니다.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끝내놓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이 기업에, 이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자기 이해를 통해서 판단하셔도 되고요. 자기 이해와 기업 분석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 기업에 맞는 사람인가?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쭉 준비하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취업 준비를 잘한 학생들이야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성공적인 취업, 성공적인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미래, 꿈을 향한 도전의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